자, 그래서 이번에 지금 나갈 단원이 뭐냐면 일명 벡터 방정식. 자, 벡터 방정식은 벡터로 이루어진 방정식으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딱 두 개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울게. 하나는 직선의 방정식, 하나는 원의 방정식. 요 두 개를 벡터를 통해서 표현해 보겠다라는 거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하나는 결국에는 주어진 점과 우리는 보통 기울기가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잖아. 그런데 이제 벡터에서도 기울기 역할하는 놈을 표시해서 우리가 요 벡터 방정식을 구할 거다.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보면 보자. 자, 요렇게 일단은 넣어놓고요. 설명해 볼게. 자, 우리는 이제 좌표 평면상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겠다라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행동은 점 하나와 기울기를 알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선생님이 여기에 A좌표가 있다라 그러고 요 좌표를 X1, Y1이고 원래는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주어지면 직선을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벡터에서는 기울기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뭘 쓸 거냐면 여기서는 기울기를 뜻하는 벡터를 붙일 거고 걔의 이름을 일명 여기에 종점을 지금 U라고 했을 때 요 놈을 U1 여기를 U1, 그리고 U2라고 적어주면 우리는 OU 벡터 요렇게 돼서 우리를 얘를 일명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은 방향 벡터라고 이름 붙인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우리가 어떤 요점을 지나면서 우리는 보통 기울기가 필요한데 우리는 벡터에서는 그 기울기라는 표현을 이런 방향 벡터라고 써줄 거야. 즉 어떤 하나의 방향 벡터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겠다라고 해서 직선을 구할 거다. 따라서 우리는 요점을 지나면서 요 벡터랑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그려보면 요렇게가 되겠고 우리는 요 직선에 뭘 구할 거냐면 좌치를 구하는 게 벡터 방정식을 구한다라고 얘기할 거다. 그러면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에 임의점을 P라고 잡아서 우리는 요 놈을 X, Y라 그래서 우리 이 X, Y 관계를 구하는 것을 좌치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요걸 어떻게 구할 거냐면 선생님이 요 벡터를 간단하게 스몰 U 벡터라고 할 거고 우리가 요 벡터는 간단하게 A 벡터라고 쓸 거고 요 벡터는 뭐라고 쓸 거냐면 P 벡터라고 정의해 볼게. 됐죠? 그러면 우리 이제 벡터에 어떤 정의를 할 거냐면 결국에는 얘랑 얘는 서로 뭐 하다가 되냐면 평행하다가 되는 거야. 우리 두 벡터가 평행하면 일명 뭐라 그랬냐면 실수배라고 얘기했다. 따라서 우리가 이거 이렇게 쓰는 거 어때? AP 벡터는 U 벡터의 실수배예요.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아, AP 벡터는 U 벡터의 뭐가 된다? 실수배가 되겠다. 이거 U 벡터. 내가 좀 그래 영어를 선생님이 덜 배워서 영어를 잘 쓸지 뭐 U도 이렇게 쓰는 게 아닌 것 같아. 대문자를. 대문자 이거 어떻게 쓰냐? 나 위에 좀 요거 꼭 그어줘야 돼? 내가 와이프한테 물어볼게. 와이프가 영어 선생님이 얘기했지? 아니 그냥 좋아해서. 그런 거야? 나도 U 알아. 나 대학 나왔어. 응? 나 대학원도 나왔어. 박사를 따고 싶었는데 시기가 없어가지고 박사까지 못 따고. 자, 아무튼 나도 영어 배웠다고. 자,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적어서 얘는 요 놈과 평행하니까 실수배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럼 요 놈은 우리가 일명 OP-OA라고 적을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거를 이제 전부 다 이제 스몰로 표현하게 되면은 얘가 P 벡터가 되는 거고 얘를 넘어가면 A 벡터가 돼서 A 더하기 지금 T U 벡터라고 적어줄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자, 그래서 갑자기 누가 툭 저렇게 나와. 벡터가 갑자기 툭 이렇게 나온다고. 자, 이걸 보고 뭐라고 읽어야 된다고? 직선의 방정식이구나. 이 벡터의 종점을 지나면서 이 방향 벡터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딱 읽어줘야 돼. 그냥 요렇게 주어진 게 직선이라고. 얘의 종점을 지나면서 요 방향 벡터와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게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라고 뜻하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툭 나오면 직선이다 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랬을 때 이제 요 놈을 성분으로 적어보면 그의 자치가 되겠죠? 자, 요 놈의 성분은 뭐였냐면 종점이 X, Y고 얘는 X1 그리고 Y1 더하기 여기가 T에다가 이놈이 U1 그리고 U2가 되겠다라고 정리를 하겠다. 그러면 요 놈은 성분으로 쓰면 X1 더하기 TU1 그리고 X2는 정신 차려 Y1 더하기 TU2. 선생님 지금 조금 헷갈려 하는 게 보통
정석에는 이게 D1, D2거든? 내가 그거 따라가려고 하니까 지금 글자를 새로운 거 쓰다 보니까 내가 지금 당황해서 그래. 원래 정석은 D1, D2거든. 쟤는 U1, U2. 내가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글씨가 내가 애매해진 거야. 원래 D라고 썼는데 평생을 내가. 자, 아무튼. 자, 그러면 X는 X1 더하기 TU1이라고 적을 수가 있겠고, Y는 Y1 더하기 TU2라고 적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갑자기 어떤 X와 Y 성분이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갑자기 뭐가 나왔냐면, X는 1 더하기 3T여, Y는 2 더하기 5T여, 이렇게 나왔다고. 갑자기 X와 Y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야. 그럼 X와 Y는 무슨 자치라고? 직선의 자치라고 알아야 된다고 또. 갑자기 그 좌표가 이렇게 주어지면 얘는 결국에는 직선의 방정식이구나. 누구를 지나면서? 1,2를 지나면서 방향 벡터가 3,5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또 읽어줘야 된다. 따라서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은 요 벡터 방정식, 그리고 일명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매개변수 방정식이라고 불러. 매개변수 방정식. 해당하는 좌표를 이 t라는 변수에 대해서 좌표를 썼을 때 얘를 매개변수 좌표라고 써야 돼. 매개변수 좌표라고 쓸게요. 매개변수 좌표라고 쓰자. 그래서 t에 관한 매개변수 좌표다라고 쓰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서 t가 서로 같잖아. t가 서로 같으니까 x1을 넘기고 u1을 나눠주고, 여기도 y1을 넘기고 u2로 나눠주면 t가 서로 같으니까 걔를 마지막으로 쓰게 되면 u1분의 x 빼기 x1 그리고 u2분의 y 빼기 y1이라고 쓰면 얘가 결국에는 방향 벡터와 해당하는 지나는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라는 거다. 따라서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해당하는 요 점이 몇 콤마 몇을 지나고 1,2를 지나고, 그리고 방향 벡터가 우리가 몇 콤마며 3,5일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요? 3분의 x-1은 몇 분의 5분의 y-2다. 이렇게 구하는 것을 직선의 방정식이다. 따라서 직선을 뜻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다라는 거야. 저렇게 처음에 썼던 벡터 방정식, 그리고 지금처럼 xy 성분으로 쓴 매개변수 좌표라고 쓰겠고, 마지막은 지금처럼 방향 벡터와 지나는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u1분의 x 빼기 x1은 그리고 u2분의 y-y1 요게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 따라서 우리 요거 3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보니까 우리 개념 쌤에는 요것만 좀 자세하게 나와 있고 요 과정은 잘 안 나와 있더라고. 알았죠? 나와 있긴 있는데, 그래서 원래 요거 3개 다 외우긴 해야 되는데 힘드니까 요거 하나만 지금은 좀 알아두면 돼. 요것만. 알았죠? 그래서 방향 벡터랑 점 나오면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겠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좀 잘 기억을 하자. 여기까지. 요거 하나만 기억해. 요거 써있잖아.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하자. 그래서 지나는 점과 방향 벡터 나오면 저렇게 구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점과 기울기 말고 또 뭐 할 때 직선의 방정식 있지? 또 뭐 할 때? 이제 2점 할 때 직선 있죠? 그래서 2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도 벡터로 한번 구해볼게. 자, 그래서 하나만 더 넘어가면 이렇게 2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다라는 거다. 자, 그러면 2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다들 원래 알고 있죠? 원래 2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 그러면 기울기를 구하고,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는 거야?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이라 그러고, 그리고 하나의 지나는 점 x1, y1 잡아서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가로치고 x 빼기 x1 더하기 y1, 요게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런데 그거를 뭘로 구하겠다? 벡터로 구하겠다라는 건데요. 자, 우리는 결국에는 이제 2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도 설명해보면 이런 거죠. 여기 2점이 있어요. A가 있고 x1, y1, 그리고 B가 있어요. x2, y2. 2점을 뭘 구하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방금 배운 거는 뭐냐면, 우리는 한 점과 방향 벡터를 알면은 직선의 방정식을 바로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요거는 한 점 나왔으니까 뭐만 구하면 돼? 방향 벡터를 구하면 되겠고, 방향 벡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번에 u 벡터를 누구라고 쓰면 돼? AB 벡터라고 써주면 되겠죠.
우리는 그것이 결국 저 직선과 평행한 직선인 거니까. 그럼 우리 AB 벡터가 당연히 뭐가 되는 거냐면 5b 빼기 5a니까 성분으로 적으면 얘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x2 빼기 x1 그리고 y2 빼기 뭐가 되는 거야? y1이라고 적을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아까 거기 u1과 u2 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x2 빼기 x1과 y2 빼기 y1을 집어넣으면 요렇게 u1 자리에 이거 넣고 넣으면은 x2 빼기 x1분의 x-x1은 y2-y1분의 y 빼기 y1 요거를 우리가 두 점을 지날 때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우리 직선의 방정식 몇 개 배웠어요? 지금 2개 배웠죠? 한 번만 더 써볼게요.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지금 2개를 배웠다. 첫 번째는 여기 적은 거 볼까? 앞에 다시. 자, 방향 벡터. 자, 요 점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요인 직선과 그리고 하나 더 배운 거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 x1 그리고 y1 그리고 b x2 y2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된다고? x2 빼기 x1분의 x-x1 그리고 y2 빼기 y1분의 그리고 y-y1이라고 부를 거다. 자, 그런데 이제 방향 벡터가 간혹 가다가 한쪽의 좌표가 0인 순간이 있어. 그거는 어떻게 구하겠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저기서 u1이 0이 아니고 u2가 0인 경우에 요거의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적겠냐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여기에 분모에 0을 넣을 수는 없잖아.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제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아까 x는 x1 더하기 tu1과 그리고 y는 y1 더하기 tu2에서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서 넘어가고 t는 같다라고 만든 거라고. 그러면 결국엔 그 전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 봐야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누구 자리에 u2 자리에 0을 집어넣어 봐라. 그러면 여기가 날아가면서 y는 y1이 되는 거고 해당하는 x라는 것은 x1 더하기 tu인데 t는 실수기 때문에 얘는 아무거나 될 수가 있는 거고 y는 y1밖에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그림을 좌표 평면상에다가 그려보면 여기에 점 A가 x1, y1에 대해서 방향 벡터가 지금 여기가 0이라는 것은 해당하는 이쪽의 방향 벡터가 요렇게가 돼서 여기가 u1, 0이 된다라는 거야. 방향 벡터가. 요렇게 좌표가. 요렇게. 따라서 우리는 요 점을 지나면 얘랑 평행한 직선인 거니까 당연히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요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해당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은 당연히 y는 y1이라고 적어주는 거다라는 거죠. 따라서 x는 아무거나 되고 y는 y1이다. 요쪽이 0이면 그렇다라는 얘기다. 그랬을 때 요거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여기 자리에 얼마를 집어넣어? 0을 집어넣으면은 우리 극한 개념도 있죠.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얼마다? 0으로 간 느낌으로 해서 얘 0이면 그래 얘가 0 해서 y는 y1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번에 누구 쪽이 0? u1이 0이고 그리고 u2가 0이 아닌 경우죠. 그럼 얘는 결국에는 방향 벡터가 이번에는 누가 되겠냐면은 결국에는 요게 0이니까 요쪽으로 가는 거야. 따라서 여기가 0, u2 요렇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요 벡터는 요 점을 지나면서 얘랑 평행하니까 요렇게가 지금 될 거니까 해당하는 요 직선의 이름은 뭐가 될 거다? x는 x1. 즉 이번에 얘가 지금 0이고 얘가 0이 아니란 얘기네.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이것은 x1만 되는 거고 얘는 아무거나 되니까 x는 x1이다. 따라서 이쪽이 0이 되면은 여기다가 지금 0을 집어넣어서 여기가 0이 되는 느낌으로 곧바로 x는 x1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한번 간단하게 거기 답도 적혀 있어서 좀 그런데 그 밑에 문제들 체크 문제들 있죠? 그걸 좀 풀어볼게요. 그래서 지금 페이지가 나와 있는 게 136페이지의 개념 체크 하나 둘 그리고 뒤쪽에 137페이지의 개념 체크 여기 두 문제 이렇게 해서 한번 직선의 방정식 한번 직접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거다라는 거죠. 뭐 두 직선이 이루는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렇게 직선이 두 개가 있을 때 이루는 뭘 구할 거냐면 각의 크기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얘들한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할 때는 항상 예각만 구하겠다라는 거야. 당연히 지금도 누구가? 그러니까 요 각만 구하겠다. 요쪽 각을 구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두 벡터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루는 각을 구해봤죠. 어떻게 구한다? 크기분의 내적으로 구한다를 배웠는데 그때는 세타의 범위를 0도와 180도로 잡았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는 예각만 구하겠다라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그 각각의 무슨 벡터가 주어질 거냐면 방향 벡터가 각각이 주어질 거야. 요 직선의 방향 벡터는 u1 벡터, 요 직선의 방향 벡터는 u2 벡터가 나올 거고, 그러면 우리는 u1 벡터와 u2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할 건데 그 중에 예각만 구하겠다라는 거다. 그러면 당연히 해당하는 코사인 원래 세타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한다라는 것은 크기분의 뭐가 되는 거야? 내적이 되는 거죠. 원래 크기분의 내적이 되는 거다.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 값이 무슨 수가 나올 수가 있냐면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 음수면 둔각이니까 안 돼요. 따라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여기다가 절대값을 무조건 취함으로써 해당하는 코사인 값을 무조건 양수로 만들겠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야? 예를 들어 요 놈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원래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원래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은 몇 도야? 120도라고 알고 있잖아. 그런데 요놈의 절대값은 2분의 1인 거니까 몇 도야? 60도가 되는데 알겠지만 코사인의 각변환에 의해서 실제로 코사인 120도와 코사인 60도는 180-60을 하면 되는 건데 알겠지만 180은 부호만 바뀌는 거고 값은 똑같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절대값을 해서 여기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나오면 여기 60도, 실제로 이제 이쪽이 120도, 여기가 60도가 돼서 결국에는 이 예각 쪽을 구할 수가 있다가 된다. 따라서 우리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려면 각 직선의 방향 벡터를 구한 후에 그 방향 벡터의 크기분의 내적을 구하되 항상 우리는 예각을 구할 거니까 절대값을 지향값을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u 벡터가 u1, u2 성분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v 벡터라고 쓰구나. v1, v2라고 했을 때 우리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크기의 내적이고 당연히 얘를 성분으로 구해보면 u1의 제곱 더하기 u2의 제곱의 루트고 v1의 제곱 더하기 v2의 제곱의 루트가 될 거고 우리 내적의 값은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해서 더해서 절대값을 이용해서 구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그 밑에 것까지 풀고 쉽시다. 그래서 우리는 개념 체크 문제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라. 우리는 방향 벡터를 각각을 잡은 후에 예각의 크기를 구해볼게요. 자, 그래서 문제 우리 대표형 44번 해보자. 자,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 자, 일단은 각 직선에 뭘 구하라? 방향 벡터를 구할게요. 자, 앞쪽에 방향 벡터를 u 벡터라 그러면 자, 방향 벡터 읽는 방법은 요 x 앞에 숫자, y 밑에 숫자 2와 1 따라서 얘는 2,1인 거고 자, 요게 방향 벡터를 v 벡터라 그런다면 해당하는 거 주의해야 될 거네.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가 보이죠? 그러면 항상 우리가 이 방향 벡터를 구할 때는 y 빼기 y1 밑에 숫자기 때문에 해당하는 요거의 방향 벡터는 마이너스 9라고 해줘야 돼. 여기가 마이너스면 요거는 마이너스 9. 즉 마이너스 9분의 y 빼기 4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얘의 방향 벡터는 몇 콤마 몇이 된다? 7 마이너스 9가 된다라고 하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예각의 크기는 코사인 세타를 구할 거고 크기분의 내적인데 그 내적에 절대값을 붙여라. 따라서 루트에 4 플러스 1분의 그리고 루트에 49 더하기 81이 되는 거고 절대값의 두 개의 내적의 합 따라서 두 개 곱하면 14 마이너스 9가 되겠다.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고 여기 루트 5가 되는 거고 우리 현태 이거 얼마야? 57이요. 루트 57. 그 130이요. 그래. 57은 그러니까 57은 어디서 나온 숫자였지? 저 1을 못 봤어요. 그래. 8 더하기 49. 좋아요. 깜짝이야. 그래서 나는 내가 잘 뭘 모르나.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자, 루트 130은 뭐 곱하기 뭐니? 근데 큰일 났다. 뭐 곱하기 뭐지? 도와줘. 5 곱하기 26? 잘하는데? 자, 그러면 루트 5 곱하기 얘가 루트 26이니까 루트 5니까 지워져서 루트 26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26분의 루트 26이 무슨 값이다? 코사인 세타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됐어요? 따라서 뭐 어렵지 않죠? 해당하는 요 값을 가지고 구하면 되는 거다. 다음 문제가 지금 바로 다른 걸로 넘어가죠?
자, 앞에 거 풀어볼게요. 요거 밑에 거 한번 간단히 풀어봅시다. 자, 그 다음은 타이틀이 뭐야?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이다. 자, 우리는 이제 두 직선이 평행할 조건, 두 직선이 수직일 조건을 구해보자라는 거죠. 당연히 이제 두 직선이 뭐하다라는 얘기야? 평행하다라는 것은 요렇게 직선이 결국에 평행하다라는 것은 요 직선에 뭐가 있을 거야? 방향 벡터 u 벡터가 있고 얘 방향 벡터의 v 벡터가 서로 뭐하다라는 얘기냐면 평행하다라는 얘기다. 그럼 우리는 두 방향 벡터가 평행이다라는 것은 두 벡터의 평행. 우리 한쪽 벡터에 뭐가 된다? 실수배가 된다라는 게 결국엔 두 벡터가 뭐 할 조건이 되냐면 평행할 조건이 될 거고, 자, 두 벡터가 수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두 벡터가 수직이라는 것은 요렇게 그려지는 거고, 결국에 요놈의 방향 벡터와 요놈의 방향 벡터가 서로 수직이라는 것을 우리는 두 개 벡터를 이번에 뭐 할 거다? 내적을 할 거라는 거죠. 내적. 그러면 내적하면 얼마가 되겠다? 0이 되겠다. 이게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일 조건이다. 따라서 이제는 두 개 벡터의 방향 벡터가 주어질 거고요. 그 문제가 평행 조건과 수직 조건 나오면 평행이면은 방향 벡터들끼리 서로 실수배다. 수직이면은 내적이 0이다로 풀어주면 될 거다. 자, 바로 뒤쪽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문제 풀어보면 45번.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직선 3분의 x 플러스 2는 y 마이너스 1이 서로 수직일 때 상수 a 값을 구하라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구해야 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향 벡터를 구해야 할 거죠. 그 방향 벡터가 곧바로 뭐라 그랬어? ab 벡터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AB 벡터는 5B 빼기 5A니까 BA 좌표에서 A 좌표 빼니까 3-A, A-5가 될 거고, 얘가 요 직선의 방향 벡터다. 자, 요놈의 방향 벡터는 U 벡터라 그러면 얼마다? 3,1이야. 자, 지금은 서로 뭐가 된다? 수직이라는 조건이죠. 수직 조건이니까 두 개를 뭐 할 거다? 내적을 하자. 내적이라는 것은 x끼리 곱하고요, y끼리 곱해서 두 개를 뭐 하는 거다? 더하는 것을 우리는 내적이라고 얘기한다. 그게 얼마가 돼야겠다? 0이 되겠다가 수직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계산하면은 여기가 9-3a 더하기 a-5가 될 거고요. 총 4-2a가 0이 돼서 a는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라고 구하는 게 서로 수직 조건. 만약에 이 문제가 평행 조건이었으면 한쪽에 실수배한 게 얘랑 같다라 그래가지고 만족하는 a랑 t를 구하라는 문제야. 그래서 3t가 3a, t는 a-5, 요거는 평행 조건. 그래서 수직 조건과 평행 조건 어렵지 않아요. 평행이면은 실수배, 수직이면 내적하면 0이다. 자, 밑에 것도 풀어보자. 자, 방금은 뭘 했냐면은 한 점과 방향 벡터가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다. 이번에 한 점과 얘랑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또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 있냐면 한 점을 지나면서 이번에는 수직인 벡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겠다라는 거야. 따라서 마찬가지 그림 요거 있는데 요거 그냥 보면서 그대로 할게요. 마찬가지 여기 점 하나가 있어요. 요 점이 x1, y1. 그림 확대할까요? 자, 그래서 점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점이 있고요. 우리가 요 점을 x1, y1 그리고 요번에는 요 직선, 내가 구하고 싶은 직선에 수직인 벡터가 주어지겠다라는 거야. 이 수직인 벡터이면 법선 벡터라고 이름을 붙여. 법선 벡터다. 아까 평행한 벡터는 방향 벡터, 수직인 것은 법선 벡터. 그 법선 벡터는 보통 좌표를 a, b라고 종점을 두겠고, 얘를 x, y라고 두고, 마찬가지 a 벡터, 요거는 p 벡터, 요거는 m 벡터다라고 두겠다. 그러면 이번에는 서로 무슨 관계? 수직인 관계니까 저 식은 어떻게 되겠냐면 A, P 벡터랑 저 M 벡터를 당연히 뭐 할 거다? 내적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번에 수직 관계니까 그러면 뭐가 되겠다? 0이 되겠다. 요게 우리는 두 개의 수직일 때 우리가 나와 있는 벡터 방정식을 구한 거고, 요걸 좀 이쁘게 써서 써보면 얘는 또 OP-5A가 될 거니까 요렇게 적을 수가 있겠고, 그러면 요놈의 내적 얘가 0이고, 그런데 OP는 P 벡터 스몰로 쓰면 P 마이너스 A 벡터의 M 벡터의 내적이 0이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 갑자기 이렇게 툭 나오는 거야. 요렇게 식이 나와.
그러면 이거는 무슨 방정식이니? 라고 물어보면은 요거는 요 점을 지나면서 해당하는 요거를 법선 벡터로 하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라고 읽는 게 우리는 마찬가지 또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다. 그러니까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 종류가 총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다라는 거야. 방향 벡터랑 한 점을 지나는 직선과 지금처럼 한 점과 법선 벡터가 주어져 있는 직선의 방정식, 요렇게 벡터 방정식 두 개를 좀 알아야 된다. 그러면 요걸 이제 성분으로 적어보면 얘는 뭐가 되냐면 x, 지금 y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얘가 x1 그리고 y1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내적 얼마가 되겠냐면은 a, b가 돼서 얘가 0이란 걸 구하자. 그럼 요놈의 당연히 성분은 x 빼기 x1 그리고 y 빼기 지금 y1인 거고 요놈의 내적 a, b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a에 x 빼기 x1 그리고 더하기 b에 y 빼기 y1은 0이 돼서 이번에는 한 점과 법선 벡터가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은 a에 x 빼기 x1 더하기 b y 빼기 y1이라고 얘기할 거다. 따라서 한번 예를 들어서 a라는 좌표가 1,2 그리고 법선 벡터가 얼마? 3,2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 그러면 3의 x 빼기 1 더하기 2의 y 빼기 2는 0이다. 요게 우리는 한 점과 이번에는 법선 벡터가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거꾸로 이제 만약에 요놈을 당연히 정리해보면 3x 더하기 2와 2의 마이너스 7은 0이 되면은 자, 요 직선의 법선 벡터를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3,2예요. 요렇게 얘기하는 게 요놈의 법선 벡터다라고 얘기할 거다. 알겠죠? 그래서 요게 법선 벡터로 직선 구하기. 자, 밑에 한번 개념 체크 문제들 한번 좀 풀어볼게요. 밑에 개념 체크 두 문제죠? 한 문제인가? 요거 밑에 요거 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직접 한번 풀어봅시다. 요거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 자, 46번. 자,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구해보자. 자, 직선 구하는 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평행하고 얘를 지나는 직선. 얘는 방향 벡터와 지나는 점을 가지고 구하는 거죠. 따라서 1번은 방향 벡터를 구하자. 방향 벡터는 당연히 저 직선에 평행한 거니까 AB 벡터가 방향 벡터. 얘가 뭐야? B에서 A 좌표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3이 될 거고요. 우리 지나는 점은 3, 마이너스 8을 가지고 직선 구하기. 자, 방향 벡터의 직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3은 3분의 y 더하기 8이 우리는 방향 벡터와 지나는 점을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라고요? 지금 요 점을 지나면서 얘랑 뭐한 직선? 평행한 직선을 구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요 놈의 무슨 벡터를 지금 곧바로 구할 수 있어? 이렇게 보면은 두 가지를 구할 수가 있지. 법선 벡터를 일단은 바로 구할 수가 있다. 법선 벡터가 얼마라고? 현태야? 법선 벡터가 얼마라고? 요 직선의 법선 벡터는 그렇지. 3, 마이. 맞죠? 요걸 보고 3, 마이너스 2라고 법선 벡터를 먼저 구할 수가 있다. 내가 지금 페이지 다른 거 하고 있니? 왜 그래, 왜? 했죠? 또는 어떻게 구할 수도 있냐면, 요거를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요런 꼴로 만들어서 방향 벡터를 구할 수도 있어. 즉 어떻게 하냐면 2y를 넘겨줘. 그러면 3x는 2y, 8도 넘길게. 요렇게 될 거고 양변을 6으로 나눠주는 거야. 양변을 6으로 나누게 되면 좌변은 6으로 나누면 2분의 x가 될 거고 여기는 6으로 나눠주면은 6으로 나눴죠. 요렇게 6으로 나눠주면은 여기 2를 약분해서 여기가 3분의 y-4라고 적어주니까 이럴 때는 방향 벡터가 나오겠지. 방향 벡터 u는 뭐가 될 거다? 2,3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따라서 우리는 요 직선에 지금 뭐한 거? 평행하다라는 것은 얘를 방향 벡터를 똑같이 가거나 다른 마이너스 2만 2,3 그러니까 그 2분의 x랑 3분의 y-4가 다른 부분인데 아니에요. 아니야. 자, 다시 요 이제 직선이 나왔을 때는 일단 법선 벡터는 요 놈의 여기가 A, 여기가 B였으니까 요렇게 쓰거나 얘를 만약에 방향 벡터를 구하고 싶으면 우리는 요런 꼴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해당하는 요 놈을 넘겨서 양변을 6으로 나눠서 x 앞에 1, y 앞에 1로 만들면 방향 벡터가 된다.
따라서 우리는 자 법선 벡터와 지금 요 점을 지나면서 얘랑 같은 법선 벡터를 가지는 직선을 구해도 되고 또는 요 방향 벡터를 가지고 직선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구하는 방법 두 가지. 얘 법선 벡터가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법선 벡터를 가지고 직선을 구하면 3의 x 빼기 5 그리고 마이너스 2의 y 플러스 6은 0이라고 직선을 구해도 되고 또는 방향 벡터를 이용한다면 2분의 x 빼기 5 그리고 그리고 3분의 y 더하기 6은 0이라고 요렇게라고 직선을 구해도 된다. 따라서 실제로 요 놈을 정리하면 위에 거랑 뭐 하다라는 거야? 똑같다라고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뭘 모르겠나? 단위 2 어떤 거 얘기해봐. 얘기한 대로 대답해 줄게. 뭘 모르겠어? 아니야?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되는 거죠. 자, 한번 밑에 거 풀어볼게요. 바로 밑에 거 먼저 풀어봅시다. 자, 이번에는 원의 방정식을 해볼게요. 자, 우리 원의 방정식을 이미 쓸 줄 알겠는데 그거를 벡터 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해보자. 자, 원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원을 딱 그려보면은 원의 정의가 이런 거죠.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을 우리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선생님이 요 원의 중심을 지금 A라 그럴 거고 요 끝점, 원위의 점을 P라고 해보면 결국에 이것을 벡터로 쓴다라는 것은 AP 벡터의 크기가 항상 R이다 라고 적어주면은 결국에 이게 원의 방정식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알겠지만 마찬가지 요 놈의 시점을 O라고 했을 때 위치 벡터로 따지면 얘를 또 A 벡터 요 놈을 P 벡터로 간다면 얘는 또 OP-OA가 되니까 얘를 쓰면 P-A 벡터의 크기가 얼마다? R이다라고 딱 적어주면은 얘를 우리가 원의 벡터 방정식이라고 얘기하겠다. 따라서 이렇게 주어지면 얘의 종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이에요 라고 읽어주는 거다. 그래 놓고 요걸 이제 식으로 구해보면 당연히 요 놈의 원의 중심을 x1 그리고 y1 요 놈의 좌표를 x, y라 그래서 우리는 요 놈은 성분끼리의 차니까 x 빼기 x1 그리고 y 빼기 y1의 지금 크기가 R이 되는 거고 우리가 성분의 크기라는 것은 루트에 x 빼기 x1의 제곱에 더하기 y 빼기 y1의 제곱은 R이 될 거고 양변을 제곱을 해서 이렇게 될 테니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중심이 x1, y1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이 되겠다. 따라서 이걸 우리가 늘상 쓰던 거랑 똑같은 거니까 어려울 게 없겠죠. 따라서 원의 벡터 방정식이 지금 이렇게 나온 게 원의 방정식, 그놈의 방정식은 중심과 반지름 가지고 구하겠다.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죠. 그런데 이제 요걸 어떻게 적을 수도 있냐면 요렇게 적어도 된다. 요렇게 적는다는 건 뭐야? 요걸 양변을 뭐 한 거? 제곱을 한 거. 즉 같은 벡터들끼리의 제곱은 뭐라 그랬어? 그 벡터의 내적이라 그랬으니까 요 제곱을 내적과 내적의 R제곱이라고 써도 된다. 따라서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그냥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요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 결국의 식은 뭐가 된다? 얘가 된다라고 구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아주 또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을 거다. 자, 그런데 이제 원의 방정식을 뜻하는 벡터 방정식이 하나가 더 있다. 그거까지만 설명하면 돼요. 또 이제 원의 방정식 중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은 요런 게 또 있죠. 자, 우리가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져요. 지름의 양끝점. 그러면 우리 알고 있는 게 요렇게 P를 잡으면 알겠지만 요렇게 삼각형을 만들면 이 삼각형은 항상 뭐가 된다라고 알고 있어? 수직이 된다는 걸 알고 있지. 그럼 우리 수직 관계는 뭘 이용하는 게 좋아요, 현태야? 수직은 뭘 이용하죠? 그렇죠. 내적. 그렇죠. 내적. 자, 그래서 수직인 거는 뭐 할 거냐면 요게 AP 벡터랑 우리 BP 벡터를 내적하면 서로 뭐기 때문에 수직이니까 얼마가 되겠다? 0이 되겠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갑자기 문제에서 요렇게 나와. 그럼 얘를 보고 우리는 무슨 방정식이라고 알아야 되냐면 A와 B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이라고 또 알아야 된다. 얘를 마찬가지 해당하는 원점에 대해서 위치 벡터로 표현해보면 요걸 또 A 벡터 그리고 마찬가지 요거를 B 벡터 요거를 P 벡터라고도 써보면 이번에는 얘는 OP-OA니까 바로 쓸게. P-A 벡터 그리고 내적 그리고 P-B 벡터
그런 게 얼마다? 0이다. 그래서 요렇게 또 나오면은 A 벡터의 종점과 B 벡터의 종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우리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진 원의 방식 어떻게 구하니? 두 개의 중점으로 뭘 구하고요? 중심을 구하고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절반으로 반지름을 구해서 원의 방정식을 구하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식을 보고 원의 방정식이란 걸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원의 방정식을 표현한 것은 두 개. 중심과 반지름 할 때와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져 있는 원의 방정식이 있다. 자, 그럼 문제 풀고 요리기 단어 한번 끝내봅시다. 자, 그래서 한번 문제가 하나밖에 없죠, 지금. 자, 그래서 47번 문제. 자, A좌표가 2,3 그리고 B좌표가 6,1 AP 벡터랑 BP 벡터를 내적해서 0을 만족하는 점피가 나타나는 도형의 방정식 구하래. 저걸 보고 뭐라고? A와 B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뭐의 방정식이 되겠다? 원의 방정식이다. 따라서 원의 뭘 구하면 되는 거야? 중심을 구하면 되겠고 당연히 중심의 좌표는 선생님이 라지엠이라 그러면 중점이 되는 거니까 두 개 더한 거에 절반을 구하면 되겠지. 따라서 얼마가 돼? 더한 거의 절반? 4, 더한 거의 절반이니까 마이너스 2. 당연히 반지름은 AB의 선분의 길이를 구해서 우리가 루트에 빼고 제곱 얼마니까 16 더하기 그리고 빼고 제곱하면은 얼마니까 4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 따라서 요놈의 절반이 반지름이 되겠지. 얘가 루트 20이니까 2 루트 5 반지름은 루트 5가 될 거다. 따라서 원의 방정식은 x-4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루트 5의 제곱 5다. 이렇게 구해주면은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졌을 때 원의 방정식이라고 구할 수가 있다. 자, 밑에 거 풀고 여기다는 끝낼게요.